뭐 다음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접선, 극대극소, 그 다음에 뭐 미분 가능성,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완벽하게 다 일치하는데 이제 그 대상 함수가 누구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다 초월 함수가 마구마구 섞여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이 되는 내용들은 앞에 여러 가지 미분법까지 해갖고 이미 계산 툴들을 다 배웠어요. 사실 개념이라고 설명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바로 변곡점에 대한 얘기죠. 변곡점. 야, 요즘 너무 잘하는 거 같지 않니? 알려주세요. 알았어요. 죽여볼 거야. 네. 자, 변곡점은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함수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런 함수. 니한테 가장 익숙한 3차함수 갖고요. 3차함수. 좀 이상하게. 아, 좀 이상하네. 그렇지, 좀 이상하지 거야. 최고차항 계수를 반대로 뒤집었어요. 뒤집어도 되잖아. 최고차항 계수 양수를 만들 필요 있어요? 그 양수는 지금 양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줄 아니야. 그냥 방송 그 모양이 좀 이상했어. 아, 그래요. 자, 봐봐요. 이게 fx면요. 자,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게 x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쵸? 봐봐. 이쪽에 있는 애들이요. 도함수 그래프가요. 자, 접선을 그리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이쪽으로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슉 줄어드는데 이게 무한정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 감소하는 게 아니고 감소를 하다가요. 아이씨. 감소를 하다가 요 지점 포인트. 요 지점이요. 요 지점을 지나면서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뚫고 지나가지. 그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증가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 방향으로 음수 쪽이었다가 점점 다시 완만해진 내용이 됐다가 다시 0이 됐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죠. 봐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하고 있지. 점점 감소하지. 반대로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 양수, 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증가냐 감소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됐어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딱 0이 되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수투에서 이미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극대, 극소라고 배웠죠, 이게요. 근데요, 이게 지금 F'X거든요? F'X. 그럼 지금 F'X라는 아이가요, Y의 변화량분의 X의 변화량을 이렇게 미분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갖고 뭐 할 거냐면은, 한번 더 미분해요. 그럼 그게 이 뜻이야. 이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를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합니다. dy dx를 ddx 했습니다.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법을 이렇게 쓰게 돼요. d제곱 y dx의 제곱. 이게 이 뜻이랑 똑같은 표현법이야. 선생님 왜 여기는 여기 되겠어? 얘는 여기 됐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표기법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할 때부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함수의 도함수다라고 해서 도도함수. 도함수다라고 해서 이게 도함수라고 합니다. 도도함수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해. 그치. 이게 도함수예요. 이게 도함수예요. 이게 도함수는 저거 3개 도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n번 미분하면은 n번 미분하면 우리가 나중에 n개 도함수라고 해요. n개 도함수. n개 도함수라는 뭘? 3개 도함수에서 뭘 구할 수 있어요? 이제 3개 도함수부터 이후부터는요 미분을 이제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가 뭘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애들 있어요. sin x를 갖고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런 A랑 B랑 C 같은 애들이 다 이렇게 표현돼요. F'X, F2'A, 뭐 F3'A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요 1차 요 삼각함수 같은 애들 있잖아요. 다음으로 바뀐다고요? 예, 이 녀석들을 다항함수 형태로 근사시키는 역할을 할 때요. 고 1창, 2창, 3창의 개수들이 요 함수에 미분계수를 갖다가 붙여놓는 거야.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테일러 곱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각함수 근사할 때 sin x를요 우리가 x로 이렇게 근사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테일러 곱수인데 사실 여기에 뭔가 이렇게 뭐 붙어 몇 팩토리얼 분에 뭐 붙고 막 이런 거 붙는데 나도 정확하게 지금 배운 지가 오래돼갖고 기억이 안 나. 저건 언제 배워? 대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아, 미적분 할게요. 그래서 테일러 곱수야. 그럼 급수니까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아이 시간도 급수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시간 없잖아요. 안 치우니까. 치워줘. 네, 알겠어요. 설명 못해서 실망하신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옛날에 되게 잘했거든요 테일러 곱수. 쌍통하게 되게 잘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n개도 함수까지 확장되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어차피 고등과정에서는 2개도 함수까지만 알고 계신대요. 왜냐면 3개도 함수부터는 나도 잘 몰라. 그게 무슨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근데 2개도 함수까지는요 대학교 미적분학 1학년 과정에서도 되게 심도 있게 다룬 내용 중에 하나야. 저걸 갖고 뭘 하냐면요 F2'X가 결국에는 0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걸 찾는 거거든. 그럼 이게 F'X니까 이거를 또 미분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차. 이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면 0이 없으면 병. 그래서 요 변곡점에 해당되는 위치가요 F2'X가 결국에는 0이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아무나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니야. 양쪽에서 부호변화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F2'X가 지금 무슨 부분이냐면은 0보다 작은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은 F2'X가 0보다 큰 부분이지. 네. 그치? 그럼 F2'X가 0보다 큰 부분을 이렇게 샥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다한 거 아니에요? 네, 다 한 거야. 복습하는 거야 지금. 아 예. 그럼 이 부분이 뭐라는 거야? F2'X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다. 위로 블록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극대점을 판단할 때도요. 양수에서 0이 됐다가 음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해야 되지만요. F2'X가 0보다 큰 부분이면서 F'X가 0 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저걸 뭐라고 불러도 돼요? 우리가 극대라고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지. 아하. 0보다 크면서 0이 되는 작으면서 부분이요. 아니에요? 어디요? 0보다 작으면서 0이 되는 부분이요. 이러면은 위로 블록인 극같이 되는 거니까 극대점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변곡점이 되는 위치가 되는 건데 그 변곡점의 특징은 뭐냐면은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접합되면서 볼록성이 바뀌는 경계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변곡점은 한 개만 있을 수 있지만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몇 개가 있었겠어요? 그러면요? 2개가 있었겠지. 그치? 그럼 4차 함수 볼게요. 내가 4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 자, 봐봐요. 4차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럼 나와있어요. 요렇게 나와있어. 그러면 F'X가 보이죠? F'X가 홍 이렇게 돼 있겠지. 네. 맞아요? 그럼 봐봐. 이게 F'X야. F2'X는 어떻게 생겼어요? F2'X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변곡점 위치가 여기랑 여기 두 군데가 나오는 거야. 왜요? 봐봐.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이었다가 다시 여기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곡점이 딱 두 군데 생기는 거고요. 변곡점의 특징이 뭐예요? 접선을 그리면은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요. 뚫고 지나갑니다. 됐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 아예 되면 삼각함수. 삼각함수도 봐봐요. 5차 함수 할 필요 없어요. 5차가 너무 심했어. 자, 이게 fx예요. 이게 fx야. 또 함수가 이런 게 다 극대 복수죠. 또 함수가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X. 이렇게 나오죠. 사인 X. 이렇게 네. 나오죠.
저희 코사인일 수도 있잖아. 맞죠? 맞죠? 이렇게럼 그럼 봐봐. 이런 점들이 변곡점이 되는 걸 거예요. 이런 점들이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쌈뽕하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예. 빨리 복구하고 나서 연락해줘봐.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샵 그리면요? 마이너스 똑같이 똑같이 나오지? 아니지. 이게 만약에 사인 X야. 아 마이너스 붙여서 이게 코사인이야. 그럼 이게 요렇게럼 반전돼서 나오겠지. 맞아. 이렇게. 한씩 밀었네.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변곡점이 되는 부분이죠. 그 변곡점. 이거 봐. 접선의 기울기가 그 지점에서 어떤 거야? 가장 최소인 부분. 접선의 기울기가 그 지점에서 가장 어떤 부분이야? 여기랑 여기에서 F'X가 가장 최대가 되는 부분이지 여기가. 네. F'X가 최대인 부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주기성 있게 이렇게 틱틱틱틱 그러니까 이게 틱틱틱틱 주기성 있게 F2'X도 주기성을 띠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변곡점이 되는 위치가 뭐라고요? 특징이? 이기점수가 0이 되고 그냥 0 되면 안 돼. 양쪽으로 부호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이제 이런 거 그래프 그리는 거야. 힘드네. 뭐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못한 그런 사람들은 없죠. 아이 고3인데 그때 극소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는 없죠 이제는요. 그때 극수 모르면서 여기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아하. 민혁이 누가요? 조용히 하세요. 민혁이 알지.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이런 애들이 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작년 수능에 많이 봐야 됐어요. 이런 애들이요. 이게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fx인데요. 이게요. 자 gx라고 합시다. gx가요. fx에 이렇게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애들이 있어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EX는 이겨요. 곱의 미분 f' ex fx dx.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미분돼 있던 게 도함수가 곱해지면서 항상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럼 봐봐. 얘 미분하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자, 편의상 제가 A를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할게요.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F'X가요. 이게 방금 얘기했죠? 자기 자신의 미분한 게 곱해지죠. 더해지죠. 이 X. 그리고 다시 A로 묶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5알파 마이너스 S요. 자, 봐봐. fx 그래프를 제가 한번 좀 그려볼게요. 얘를 어떻게 그리나 봐봐. 일단 첫 번째. f 알파가 0이죠. 그치?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발산. 이거 어떻게 됩니까? c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플러스고요. 무한대로 발산합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죠. 세 번째. 마이너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요렇게럼 쌈뽕하게 딱 가고 있죠. 슉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0 마이너스 X로. 0으로 가지. 0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가 얘는 그럼 1차 속도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고 얘는 지수함수 속도로 0을 향해서 겁나가. 그래서 이게 무한대 곱하기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함부로 무한대입니까 0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돼. 이 경우는 뭐야? 이 녀석이 감소하는 속도가 이 녀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월등하게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커지는 속도가 얘를 못 따라잡는 거지. 그래서 0으로 수렴을 하긴 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지? 얘는 여전히 플러스 쪽이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살짝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A가 0보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맞네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게 반대로 뒤집어지겠죠?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되겠지. 이게 플러스 위치처럼 되겠지. 그치? 요렇게 될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0이 점근선이긴 점근선인데 아래쪽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 판단해요. 그 다음에 계층성 있어요? 그래프 그릴 때요?
저 대칭성 있는 아이입니까? 있을 것 같은데. 대칭성이 있는 아이인데 대칭성이 없는 아이로 곱했어요. 대칭성이 딱히 없어 보이지 얘는. 그러니까 얘는 아무 대칭성이 없어. 0되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것만 판단하면 안 돼요. 당연히 모두 판단해야 되겠어. 이제 이 녀석을 갖고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지. 도함수가 어디서 0이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어차피 이 녀석은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0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도함수가 0되는 부분을 찾는 이유가 뭐야? 극대입니까 극소입니까? 라는 걸 알고 싶은 거잖아. 부호 변화가 중요하겠지. 이 실제는 부호 변화에 영향이 없죠. 근데 얘가 알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네. 극소가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녀석이 변곡점이 있을까요? F 프라임 X? 그럼 봐봐 얘였었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1. 더하기 1이 한 번 더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변곡점이 한 칸 더 밀려. 그치? 그래서 이게 X입니다. 그럼 얘는 X가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딱 될 텐데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로 바뀌니까 결국엔 요걸 기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위로 블록에서 뭔가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바뀐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항상 얘가 어때요? 알파 마이너스 1 기점으로 뭔가 증가함수 패턴이 또 바뀌지. 요걸 갖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지.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게 올해 수능 기출 올해 9월 평가원 기출 문제가 올 거야. 9월 평가원 30번 문제가 올 거야 아마. 식이 저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갖고 문제 푸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막 조건에 따라서 자조건, 나조건, 범위에 따라 갖고 이게 또 막 그래프가 막 나눠져. 그리고 케이스가 나눠요. 왜냐면 요게 기반인데 여기에 막 개수를 막 A랑 B랑 뭐 이런 거 붙여놨거든. 근데 일단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그 문제를 풀려면요. 뭐가? 또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어디에서 0이 됩니까? 알파. 알파에서 0이 되죠.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극소.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그럼 여기서 극수야?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극소인데 여기가 극소니까 알파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음수가 되겠지. 알파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하면 딱딱해면서 여기 음수 나오죠. 그럼 여기서 극소값이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에서 뚫고 가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극소죠. 맞아요? 그럼 여기 봐봐.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에서 얘가 극소였으니까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그러니까 F2 프라임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얘가 0보다 큰 부분이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리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F2 프라임 X가 지금 요거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은 양수 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봐봐 이게 무작정 여기서 변곡점이 안 생기면 있잖아.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계속.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조사해봤더니 어때요? 무한대로 갔더니 0으로 접근을 하고 있긴 있는데 리얼 제로가 아니고 0보다 살짝 아래쪽으로만 접근하고 있지. 그러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계속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가긴 가되 여기에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샥 하고 바뀌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봐봐 이런 거 딱 보여요? 타 비율관계? 다 1대1대1이에요 이게요. 특이한 게요. 한 칸씩만 밀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1대1대1인데 정확하게 한 칸씩 밀리게 돼 있어. 비율관계도 정확하게 한 칸이야 간격이. 외워야 돼요 이거요. 그리고 있는 한 칸씩 밀리는 예, 한 칸씩 밀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함수 보이는데요? 1차 함수예요. 예, 1차 함수에 지수가 이렇게 곱혀져 있습니다. 항상 한 칸씩 저렇게 밀리게 돼 있어요. 됐어요? 항상 왼쪽으로 밀려요. 예, 왼쪽으로 밀려요. 봐봐, 제가 보니까 왼쪽으로 밀려서 한 칸씩 밀리게 돼 있잖아 지금 전부 다. 그렇네요. 그렇지? 그래프 그냥 이렇게 된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요. 이 수능이 이미 기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내신을 보려면요. 네. 아니 학교 내신 가갖고 수능 보듯이 연습해. 중간고사, 기말고사 놓지 말고. 미적분은 공부를 하고 가라고 그냥. 어차피 수능 과목이잖아.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라고요. 얘들아 미적분은. 당연하죠. 어차피 그리고 그 문제도 다 수능 특강으로 갈 거야. 고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알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다 봐야 돼. 0 되는 게 있을까요? 근이요?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로그가 만약에 나오면 이런 것도 조사해야 되겠지.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 0보다 큰 쪽에서 0보다 작은 쪽에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나오면 대칭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대칭이니? 우함수니? 기함수니?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더 따질 게 없으면은 f 프라임 x가 있고 극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 찾았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바뀔까? 근데 변곡점은 필요할 때만 찾으세요. 그럴 때는 어때요? 필요할 때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 위치가 있어야 됐다.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변곡점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잖아. 물어보는 게 아니라면은. 왜? 여기에서 이미 추론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미분이 그나마 쉬운 형태니까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막 뭐 이렇게 나왔잖아. 뭐 fx분의 gx라는 목함수가 나와있어 이게. 목세 미분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고 써야 돼. 이계점수해갖고 연대는 거 찾으려면 또 계산이 어떻게 돼 있어? 미쳐버리겠지 하다가 막 이게 막 계속 눈덩이처럼 몰아날 거 아니야 미분할 때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그 계산을 하는 게 귀찮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변곡점의 위치를 꼭 찾아야 되는 상황? 그럴 땐 해야 돼. 감행해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냥 요 정도 그래프 사이즈 보고 위로 아래로 대충 어딘가에서 한 번은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조사해야 돼. 전분선이 어디 쪽에 있을까? 항상 조사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너네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도함수 활용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죠. 속도, 가속도. 근데 이제 속도가 어떻게 나와요? 속도가 수투에서는 1차원 운동이었었지. 근데 이제 수투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2차원 운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후이짝 진짜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이 나온다고. xy 평면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P점이 임의로 시간 t에 따라서 xt, yt 당연히 뭘 써야 되겠어요?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겠지. 대표적으로 니네가 이거를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사이클로이드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삼각함수에서 사이클로이드 했잖아 우리. 멍청한 데 같으라고. 이름 성분 알아야지 이거 인간적으로. 원안에 원 이런 거 했던 거. 아이 사이클로이드가 이거였잖아요. 여기 있으면요 원 딱 그려놓고 여기다가 물감 칠해. 오늘 떼굴 굴리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모양이 이런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럼 원을 떼굴 굴렸어. 이렇게 굴렸어. 그럼 얘가 여기 위치에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요렇게 슉 돼 있어요. 얘가 원의 중심에 이렇게 있어. 요렇게 어떻게 된 거야? 세타만큼 회전한 거지. 요거를 뭐 세타를 뭐 t라고 둘까요? 이렇게요? 각속도를 1이라고 두고요. 그럼 t라고 두고요. 요렇게로 딱 두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xt, yt라고 요렇게 딱 두게 되면요.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가정할게. 요 길이가 1이죠. 요 각도를 t라고 둬요. 요게 1이지. 요 길이가 얼마야? sin t가 됩니까? 요 길이가 코사인 t가 돼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코사인 t니까 여기 y좌표가 yt라는 i는 1 코사인 t가 되겠지. 맞아요? xt는요? XT는 묶고 하는 거 아니죠.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잖아. 뭐랑 이 호의 길이가 지금 이렇게 떼굴 돌았으니까 요 호의 길이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움직이는 요 길이랑 같겠지? 이게 얼마야? r 세타잖아. t가 라디안이니까요. 요 길이가 t가 되는 거 보입니까? 그럼 여기에서 x좌표를 여기서 원점에서 딱 펴서 출발했으니까 t sin t가 되겠네요. 이게 매개변수 표현법이라고. 그럼 t의 좌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게 2차원상에서 진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 t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 p의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네. 당연히 뭘 해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냥 접선 방향으로. 접선 방향 속도로 움직이고 있겠지.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돼? y 방향에 x 방향의 속도를 각각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x 방향의 속도는 얘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1 코사인 t가 됩니다. 얘를 y 방향에 대해서 미분한 거요. 1 플러스 sin t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속도는요. 루트 vx의 제곱 vy의 제곱이 됩니다. 왜냐면은 요게 지금 v잖아요. 근데 v인데 지금 x는 x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y는 y 방향대로 나름대로 수직 운동, 수평 운동을 같이 섞여 있는 상태로 이런 궤적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결국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크기의 제곱 팩터로 표현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샥샥샥샥샥 씹어 넣어갖고 VT 그리면은 끝나는 거겠지.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궤적이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죠. 그럼 여기가 0초였고 여기가 t초였었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dt. 요거 적분하면 답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뒷부분의 적분 파트에서 연결되는 거고요. 미분 파트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x방향 가속도, y방향 이계도 함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at를 마찬가지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의 가속도를 각각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쓰듯이 똑같이 더해주시면은 이게 가속도의 크기가 가속도의 식이 된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매개변수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이걸 갖고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x랑 y 좌표가 이렇게, 왜냐면 방정식으로 이걸 사이클로이드를 얘를 갖고 가고 음함수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 사람이 돌아버리겠지. 그러니까 그냥 t에 대해서 매개변수 형태로 x랑 y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써놓고 난 다음에 x, y 방향의 속도를 구하라? 그럼 결국엔 이거 구하라는 거죠. dy, dx 이거잖아, 매개변수 미분법이. 그럼 이게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x 프라임 t, y 프라임 t를 나누는 값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뭐 시각 10초가 됐을 때 순간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미분의 식에다가 t에 10제곱도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그게 속도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근데 이게 그냥 니네가 수투에서 하던 1차원상의 속도를 구하는 게 아니야. 얘는 어떤 방향 속도를 구하는 거야?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접선 방향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순간 속도를 구하라는 거, 의미 자체가. 그럼 얘는 할 때마다 방향이 계속 이렇게 바뀌죠. 계속 바뀌지. 근데 수투에서는 그냥 무슨 짓만 했었어? 원점에서 호잉 이런 운동만 하고 있었다고. 이런 운동하고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좌표로 탁탁 찍어갖고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진짜 2차원 운동이야.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요. 아까 벡터량이야.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x방향, y방향을 각각 계산하라는 거야. 됐어요? 대표적으로 요게 또 나오는 게 사이클로이드 말고 뭐도 있을까요? 포물선 운동. 중력가속도 g가 나오겠지, 저게 그러면은. 하나 더. 중력가속도. 자, 대포로 쐈어요. 대포 쐈어요. 자, 여기에서 접선 방향으로 각도 세타를 이루면서 이렇게 싼 거야. 여기 속도가 v0야. 그러면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가 각각 쪼개지겠죠, 이렇게요. 네. x방향 속도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v0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세타에 대한 매개변수를 표현한 거야. 그럼 v0가 초기 속도가 만약에 10m/s 방향으로 비슷하게 쐈어. 얘는 세타 각도 기준으로 해서 세타에 따라서 바뀌겠지. 그럼 10 코사인 세타가 x방향의 속도가 되는 거고요. y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V0 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가 되겠지. v0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야? 수평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마찰력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요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근데 걔는 쏘면은 y방향만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 지구가 이렇게 하면서 어디가 그러면서 잡아당기고 있지 이렇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v0 사인 세타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시각 t에 따라서요 중력 가속도 gt만큼 감소하고 있겠지. 이게 시각 t에 대해서 표현된다는 거. 그럼 세타가 만약에 적해지면은 x랑 y가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건데 얘는 t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속도. 결국엔 이게 중요하겠다. 내가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데 y 방향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 가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걸로 가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x 방향 속도는 계속 일정한 건데 y 방향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 핫벡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언제 최고 높이가 되겠어요? Y가 0될 이게 0이 될 때 시간. 그래서 그때 최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G분의 V0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이만큼 걸렸으니까 여기 내려가는 데까지 곱하기 몇 배 해줘야 돼? 2배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최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물리가 별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여기서 다 응용되는 거잖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워야 된다니까. 안 배우고 전공을 들을 수가 없어. 왜? 경제는 안 한다고? 경제학과 이거 안 한다고요? 예. 경제학과 만약에 이거 나와.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경제학과 주식 안 한다니까요. 그럼 뭐 경제 성장이 뭐 이렇게 최근 50년 동안 이런 그래프를 하면서 요동치고 있었대. 개발도상국에서. 이거 분석하라고 나오고 있지. 경영학과라고요. 경제학과도 할 거 아니야. 다들 다 금리가 매년 어떻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추는 다 거? 금융이야. 실전에서 쓰는 거. 그 결국에는 금융에서 중요한 게 뭐가 반복점이 중요하다고 걔네도. 다 뭘로 표현되겠어? 이런 것들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다 매개변수로 표현된다니까. 시간 t에 따라 치면 시간 t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다. 다 매개변수야. 양함수 형태로 표현 못해. 다 음함수 형태니까. 경제학과 승수효과 이거예요. 그게 다 이런 내용들이야. 이게 기반이야. 대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우고 올라가는 거라니까. 선형대수학도 배워야 되고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합쳐지는 게 경제수학이야. 가서 배우도 일단 가는지 못 가는지 아, 그치. 응?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갖고요. 재밌네요. 그 도함수 활용 레벨 1을요. 다 풀어오시. 도함수 활용 1이 좀 많을 텐데. 저 화요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이잖아. 잠깐만. 프린트 올려줬어요 이미요. 제가. 올려달라고요. 올려. 아.